이 장면은 실제 CCTV에 잡힌 사고 장면입니다. 2007년 7월 24일에 일어난 서울의 한 실험실 폭발 사고. 이 사고로 실험실 안에 있던 3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과학의 꿈, 그 꿈이 자라나 연글고 있는 과학 실험실. 야, 정말 조심하시는데. 이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과학기술 창조의 밑바탕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9월 모 대학교 이공계 실험실에서 의문의 폭발이 발생. 이곳에서 실험 중이던 2명의 학생이 중상을 입고 말았는데 엄청난 폭발력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험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공계 학생이었던 이군. 그날도 실험을 하기 위해 실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놓여있는 어제 실험한 약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한 화학약품을 캐비넷 위에 올리려는 순간 이걸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떡해. 네? 아, 온도 변화 이 때문에. 약품은 휘발성이 있어서 혹시 땅에 떨어뜨리면은 불날 위험이 있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약장 안에다 잘 넣어놔. 조교에게 한 소리를 들은 이군은 화학약품을 시약장 안에 넣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 실내 환기를 시킨 후 환기 중요하죠. 환기 중요하죠. 환기는 해야죠 꼭. 본격적으로 오늘 실험에 필요한 실험 재료들을 꺼내 실험 준비를 하고 비커랑 스푼, 씨앗. 왔어? 빨리 시작하자. 네, 알겠습니다. 동료가 도착하자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에 집중을 하던 중 그만 실험 재료를 실수로 떨어뜨린 이군. 그 순간 실험실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결국 실험실에 있던 이 둘은 심각한 상해를 입고 말았는데 폭발의 원인은 실험실 내부에 숨어있던 이것. 실험실 내부요? 그렇다면 폭발의 원인이 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 막막한데요. 네, 폭발의 원인이 된 이것은 실험실 내부에 있었다는 거죠. 아 저는 이거를 제가 모르는 게 좀 부끄럽네요. 저도요. 공대 나왔거든요. 저희는 물리실험, 화학실험이랑 과목이 있거든요. 오케이. 알았어? 야, 이것도 제가 여기서 제가 대학 시절에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과대표를 제가 놓지 않았고요. 항상 끝까지 먼저 정리해놓고 나중까지 정리를 해놓는 게 저의 일이었는데 이게 과학실은 환기 정말 중요하고요. 정리형도 너무 중요하고요. 이 금속 중에 물과 반응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소량의 이 금속도 물과 반응해서 이 실험실 반 정도를 날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험실을 청소할 때는 이 아래 바닥도 물기가 없도록 이 마른 걸로 청소해줘야 되는데 대걸레로 깨끗하게 우리 막내가 너무 흥건하게 이 물걸레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툭 쳐갖고 그 금속 부엌이 떨어졌는데 그 물과 반응해서 폭발을 한 거죠. 문제는 정답은 바닥에 청소하고 나면 흥건한 물! 나이스! 나는 내 공대생! 좋아! 손동력 있어. 확실히 이 물과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 물은 너무 주위에서 많이 쉽게 버릴 수 있는 건데 굉장히 항상 저희 조교님이 저한테 주의를 주셨거든요. 예. 자. 공대생! 물실험, 화학실험. 와, 나 이거 나는 지금 이게 나 원서 지금 생각이 날라 그래 지금. 이거 나 지금. 와, 나 이거 그거까지 알았으면 그 원소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형님. 뭐야 원소가? 와, 이거 기억이 좀 그게 그거 뭐더라고. 야, 그건 아는데 그거만 하면 돼, 그거만 하면. 야, 이거 아니 생각이 안 나네. 궁금한 하는 게 아니라 댁도 같은 공대라면 뭐 하는 거야? 정말 막막했었는데. 당황스러운데 이거? 아니 근데 정말 얘기 나갔지만? 그 공부 잘했었나 봐요. 예, 저 뭐 교내에서의 잘 몰랐네. 거기까지 할게요. 예. 아니 보통 공부 저 과대표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아쉽네요. 예. 양 나왔네. 이왕 이렇게 방송인이 만약 안 됐다면 원래 꿈이 뭐였어요? 저는 뭐 제 꿈은 아니었지만 연구실에 있었을 거예요. 가운을 입고. 제 별명이 또 닥터 노예요. 노 박사. 위기 탈출
넘버 1. 정답은 바로 바닥의 물기입니다. 실험실에서 흔히 다루는 칼륨, 나트륨, 리튬, 질산, 황산 등의 화학물질은 물과 닿으면 급격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실험실 바닥에 물기가 고여있을 경우 자칫 이런 물과 반응하는 화학물질이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도움으로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물과 반응하는 칼륨. 아크릴 박스 안에는 물이 들어있는 비커가 놓여있고 그 위로 작은 칼륨 조각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 칼륨 조각이 물에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물에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 물인데 그런 거죠. 초고속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물에 닿는 순간 불길이 솟아오르며 불꽃이 여기저기 튀기 시작하더니 가공할 만한 위력의 폭발이 발생하는데 오, 끔찍해. 오, 정말. 물인데 그런.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나버린 비커. 작은 칼륨 조각 하나의 위력이 실로 놀랍습니다. 위험한데.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만약 실제 실험실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실험실처럼 다양한 화학물질과 실험 도구들이 올려져 있는 실험대. 자, 이 상황에서 같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칼륨 조각이 물에 떨어지는 순간 역시 순식간에 불꽃이 튀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옆에도 다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마네킹은 물론 다른 화학물질로도 튀어나가는 불꽃들. 그 불꽃들로 인해 주변 화학물질에 불이 옮겨붙는데 휘발성이 있는 각종 화학물질들로 인해 불은 무서울 정도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위험물질로 가득한 실험실은 바닥에 흘려진 물기만으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네,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밤 대전 대덕 연구단지 한 민간기업 연구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실제로 매년 안타까운 인재들을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잃고 있는데 한동이 그냥. 그렇다면 과연 실험실 사고는 주로 어떻게 발생하며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험실에는 각종 기자재, 가스, 가열기계 등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서 다뤄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화학물질입니다. 실험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는 화학약품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험실에 있는 대부분의 화학약품은 독성이 있고 소량을 사용해도 취급을 잘못하면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다룰 땐 보관하는 방법과 처리에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실험할 때에는 약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나중에 찾기 편하게 정리해야겠다. 이처럼 각종 화학물질들을 시약장에 넣어 정리하는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여기 있다. 화학물질을 보관할 때 찾기 쉽도록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상호 반응 물질이 나란히 보관되면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 화학약품을 보관할 때는 눈높이인 150cm보다 낮은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만약 높은 곳에 올려둔 화학약품이 신체로 떨어질 경우 화학 화상, 실명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험 시에도 사고 원인이 있으니 화학약품을 다룰 때 그 성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연구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이 자료는 화학물질의 위험과 특성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황산으로 실리콘 세척해놔. 이렇게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이 시키는 대로 실험하는 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실제로 학생들은 화학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 위험물질에 대해서 학부생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긴 배우는데 실험을 하다 보면 그런 위험물질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그냥 함부로 다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실험을 진행시키다 보면은 어느 정도 무뎌지게 되고요. 그리고 화학약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부주의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험을 하다 보니까 편안해져서 위험물질이라는 생각이 안 들게 되고 또 그러게 되면 사고에 대한 주의력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도 잊은 채 실험을 하기도 한다는 학생들. 게다가 더 위험한 실험 중 사고 원인은 이렇게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룰 때조차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보호장갑, 보호복, 보호안경,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후 실험해야 하는데 과연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실험실에서 흔히 다루는 화학물질 중 하나인 황산을 가지고 개인 보호구의 효과를 실험해 보겠습니다. 같은 부위에 고기가 놓여있는 두 개의 샬레. 한쪽에는 보호복과 같은 재질의 옷감을 잘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일반 실험 가운을 잘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황산 용액을 뿌려보겠습니다. 양쪽 모두 황산 용액이 어느 정도 스며든 듯한데 자, 과연 그 속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황산이 거의 스며들지 않고 멀쩡한 보호복 아래의 피부 조직. 그렇다면 일반 실험 가운 아래의 피부 조직은 어떨까요? 보호복 속의 고기와는 달리 하얗게 화학 화상을 입은 실험 가운 속 고기. 실제로 작년 3월 한 대학생이 질산을 가지고 실험하던 중 팔과 얼굴에 용액이 튀어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는데 이때 개인 보호구만 착용했다면 상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실험 시 사고 원인은 바로 실험 후 생기는 폐액 처리 문제입니다. 폐액 처리를 위한 폐액통을 정확한 표기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폐액조차 무심코 섞어서 버리는 상황. 야, 나 녹아버리겠다 그러면. 게다가 매일매일 생기는 다양한 폐액을 제대로 분리해서 처리하지 않아 반응 물질이 혼합될 경우 독성 가스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바로 폭발의 위험까지 있는데 만약 연구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질산용액과 에탄올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잘못된 폐액 처리 상황을 가정 두 화학물질을 섞어보겠습니다. 혼합 직후에는 별 변화가 없는 듯한데 괜찮은데요? 잠시 후 혼합 폐액에서 희미한 전기가 발생하고 놀랍게도 색이 조금씩 변하면서 마치 가열하고 있는 것처럼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야. 어머. 아, 색깔까지 이제 확 변한다. 반응 세게 하네. 그리고는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전혀 주의한 게 바뀐 게 없는데. 결국 아래쪽부터 차오르는 갈색 유독가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용액이 이리저리 튀어오르고 야. 실험실 내부는 이내 끌어넘치는 폐액과 유독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야, 대단하네. 이렇듯 잘못 관리하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폐액 처리. 저게 바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작년 2월 한 대학 연구실의 폐액통 속에서 위험물질이 섞여 폐액을 운반 중이던 두 사람이 팔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너무 무섭다. 한편 이러한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잘못된 실험실 사용 습관도 큰 문제. 아, 무슨 냄새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실험하는 실험실은 유독가스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런 실험실에서 음식을 먹고 심지어 비커를 물컵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실험실 한켠에서 잠도 자고 실험실에서 많이 자요.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오랫동안 집에 못 가니까. 이런 행동은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상 노출돼 있는 거죠. 실제로 벤젠의 경우 독성이 있어 자주 노출될 경우 백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 이렇듯 실험실에서 무방비로 생활하는 것은 당장은 아니라도 수십 년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폭발사고만큼 무섭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넘버원이 제안하는 실험실 안전수칙.
하나, 실험실에서는 보안경, 안전장갑, 보호의 등 반드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둘, 화학물질을 다룰 때에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사용하며 위험물이 들어있는 용기에는 반드시 위험성 표지를 부착해 보관합니다. 셋, 실험 전후 실험대는 항상 깨끗하게, 사용한 실험기구 또 화학물질은 정리정돈을 확실하게 합니다. 넷, 화학물질을 보관할 때는 알파벳 순이나 가나다 순 등이 아닌 성분별로 화학물질을 보관하며 유리병에 저장된 것은 시약장에 넣거나 눈높이 아래쪽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다섯, 폐액은 기존에 쓴 통에 절대 버리지 않으며 반드시 폐액 성분 표지를 부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험실 안에서의 음식, 음료 섭취는 절대 금물, 공부도 실험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합니다. 또한 실험실 안의 소화기 등 안전장비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실험실을 떠날 때는 오염된 작업복을 깨끗이 세탁하고 보관 장소도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리정돈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화학약품으로 인한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험실 화상 사고는 대부분 산과 알칼리에 의한 화상이기 때문에 피부에 깊이 침투할 위험이 있으므로 즉각 흐르는 수돗물로 씻어야 하고 약품이 묻은 의류와 신발은 가능한 빨리 벗고 상처 부위를 15분 이상 물로 씻어줍니다. 만약 긴급히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독약으로 상처 주위를 소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약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아이워셔 또는 수돗물을 이용해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15분 이상 씻어야 합니다. 특히 눈 화상의 경우에는 각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문지르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만지면 안 되죠. 대한민국 과학의 힘, 실험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비단 대학생뿐만이 아니고 초중고 학생들도 왜 과학실이라는 맞아. 게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참고해야 되겠어요. 아, 저는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저 중학교 때 이 과학 실험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최춘발 선생님이라고. 최춘발 선생님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너무 인자하신 선생님인데 과학 실험실만 들어가면 호랑이로 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제가 그 실험실 안에서 비커를 한번 깼어요. 선생님이 화를 벌컥 내시면서 당신이 신고 계시는 슬리퍼를 벗으셔갖고 이 이마를 때렸어요, 나를. 근데 그 상표가 이렇게 마련목걸에 OK 써 있었는데 여기 찍혔어요. OK라고 이마에 찍혀가지고 OK가 됐었는데 난 실험실이 저렇게 위험한지 몰랐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사격하기 전에 사격장 군기라는 게 있잖아요. 엄청나게. 저거 저 과학 실험실에도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네. 그때는 서운하셨는데. 그럼요. 이제 서운했죠. 여기 OK가 딱 찍혔다니까 말을 못 그래.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정말 그 대학교 실험실도 보면요. 실험을 하면서 딱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보통. 그러니까 뭐 저런 큰 사고의 위험이 항상 옆에서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는 거. 이런 착용이 너무 중요하네요. 명심해야겠어요. 근데 아까 화면 보니까 그 실험실에서 뭐 이렇게 자고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건강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두 분이 이제 공대생인데 이렇게 건강한 거 보니까 거의 그거 그런 일은 안 자는 동안 거의 공부를 안 한 거죠. 머물지 않아요. 저는 머물지 않아요. 아주 건강해요. 뭐 학생 개인이나 뭐 연구원 개인한테 뭐 그냥 너희가 알아서 조심해라 하는 것보다는 뭐 좀 학교나 뭐 연구실 차원의 어떤 그 좀 큰 규모의 안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나 연구소, 연구기관의 안전 대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기관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안전 점검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안전 보호구 꼭 착용하는 걸 그걸 습관화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험실에 들어가실 때는 꼭 이 보호안경, 보호구
그다음에 이 보호장갑, 네, 보호의를 꼭 착용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꼭거라고 꼭꼭꼭.